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시청자가 보내온 질문입니다. 늘 지혜와 덕으로 이끌어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마음의 갈등이 있어 질문을 청합니다. 얼마 전 저를 속이는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판매 자체가 불법인 물품이었습니다. 법률 상담가는 명백한 불법이니 상대방을 고소해서 강하게 책임을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스승님 법문 중에서 고소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시며 피해를 본 게 오히려 액땜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니 경제적 손해는 물론이고 저 자신이 무능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을 그대로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닌지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악에 대한 교훈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요. 스승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존경을 담아 질문을 올려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보이시피싱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물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 사기를 당할 때 사기를 당한 사람 책임도 30% 있습니다. 70%는 사기친 사람 잘못, 사기친 사람 나쁜 사람, 사기 당한 사람도 30% 나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 근본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억울하게 누군가 영업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도 30%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기를 친 사람이 70% 나쁜 업을 지은 거고 나쁜 짓을 한 거고, 이 사기를 친 사람은 근본이 나쁜 사람이지요. 사기를 쳤으니까. 그리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30%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업 사기를 당했든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했든 내 잘못이, 내 책임이 30%는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시비가 생기거나 사소한 시비가 생겼거나 사소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간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걸 액땜이라고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가령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로 샀어요. 속아가지고. 근데 이 물건이 한 100만 원짜리를 산 겁니다. 물건이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써보니까 이 영업한 사람 말하고는 달라요. 효과도 그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사람 말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실제 써보니까 모든 면이 말하고 일치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영업 사기란 생각이 들었어요. 영업 사기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내가 이 사람을 이 100만 원 때문에 고소를 하고, 보세요.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증인을 서야 되고 이런 행을 과연 할 것인가? 내가 이 사기당한 건 내 불찰이다. 하느님이 조심하라고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이 인연을 접는 게 나으냐, 이걸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으냐,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 가치, 능력 가치, 질량 가치가 100만 원 때문에 경찰서를 많이 쫓아다녀도 괜찮을 질량이라면 고소하는 게 맞다. 근데 내 질량이 이 100만 원 때문에 경찰서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이 피해가 더 크고 정신적 피해가 더 크고 마음적 피해가 더 커. 시비를 가린다 해도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액땜으로 딱 받아들이고 반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접는 게 오히려 유리한 방법이며 액땜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일도 많이 없고 내가 이 100만 원이 너무 커. 그리고 너무 억울해. 돈의 크기를 떠나서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하고. 그리고 나는 이 100만 원이 너무나 마음속에 큰 돈이면서도 상처가 큰 거야. 예를 들어 돈도 크지만 마음의 상처가 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도 풀어야 되겠고 또 이 사회 질서를 위해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 사기꾼을 반드시 고발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들면 고발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 환경, 내 조건, 내 질량에 따라 다르다. 정의를 심판하는 사자 역할을 내가 할 건지 액땜으로 받아들일 건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회원 중에서 1억 원어치 영업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고발을 하면 정의도 실현하고 100% 돈은 못 찾더라도 50%라도 찾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고발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30%만 찾더라도 고발을 해야 되고 70% 찾더라도 고발을 해야죠. 1. 정의도 실현해야 되고 큰 돈을 또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도 풀어야 되고 당연히 고발해서 재판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이것은 응징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도 내 잘못이 30%는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내가 소송을 한다 해서 내 잘못이 없느냐? 내가 고발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내 잘못이 30%는 있음을 알아야 된다. 다만 70%가 상대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고발할 권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할 권리도 있고 고발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마음으로 노력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100만 원 때문에 고발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속을 썩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내 억울함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질량이 큰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잘 보세요. 나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만 원 사기를 당한 거야. 근데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 고발을 했어.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해. 그래가지고 몇 번씩이나 증인서로 갔다 왔어요. 조사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사기친 게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또 막 변호사를 써가지고 고발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랬더니 변호사비가 또 몇백만 원 나왔어. 응? 그리고 내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정신 낭비 다 계산하고 나니까 이 100만 원 때문에 나는 피해가 500만 원은 되는 거야. 이때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정의를 실현했으니까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싸움질하다가 결국 억울한 마음만 더 커져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느님이 보세요. 하느님이 나에게 사기당하지 말라고 깨우침을 주셨구나. 이 책임은 나한테도 있구나. 앞으로 이런 영업사원한테 함부로 당하지 말란 뜻이구나. 하느님 깨우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액땜으로 치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사에 연락을 해서 제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제재를 한다든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제재한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해도 되지만
막 경찰서에 고발하고 조사받고 이런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기 경찰청장님도 계신데, 예. 자, 잘 들어봐요.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피해자 말만 믿고 그 사람을 잡아넣지 않아요. 피해자도 불러서 조사를 하고 가해자도 불러서 조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양쪽 다 불러서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2번, 3번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소한 사건인 경우에 내 피해가 더 커지고 더 억울함이 커지고 더 상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반성으로 받아들이고 참회로 받아들이고 액땜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질량이 엄청 큰 사건이야. 이때는 내 권리도 찾아야 되고 또 공익도 실현해야 되고 응징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또 총대를 맬 수도 있다. 근데 명분은 총대를 맨다고 하는데 작은 일로 총대 매잖아? 나중에는 억울함만 커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작은 일로 총대를 맨다고 처음에는 의협심으로 해. 나중에 몇 번 속 썩다 보면 괜히 그 짓을 했네. 후회만 남아요. 그리고 정의감은 사라지고 억울함만 가슴에 쌓입니다. 저는 인간의 이 본능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작은 일로 소송을 하고 작은 일로 고소하고 작은 일로 마음을 쓰지 마라. 작은 일로 고소했다가 억울한 일만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뜻에서 함부로 고소하거나 함부로 소송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명분이 확실하고 그 사기당한 내용이 너무 크고 피해가 너무 크고 질량이 너무 컸어요. 이때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정의를 실현하더라도 가치가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고발도 하고 소송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든 인간관계로 다툴 때 100% 한 사람만 잘못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3대 7의 법칙으로 한쪽이 70% 잘못했고 한쪽이 30%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사기를 당한 쪽인데 왜 내 잘못이냐고 따지잖아. 나는 가만히 있다 당한 사람인데. 그 인연이 온 건 내 기운이 탁해졌고 내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했고 알아차림이 부족했고 조사하는 마음도 없었고 일일이 점검하는 마음도 부족해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탁한 인연이 왔다는 건 내 기운이 탁해졌든 내가 재수가 없든 팔자운이 나쁘든 무엇인가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이든 일반 싸움이든 다툼이든 바로 내 기운이 탁해지고 내가 행위 부족했고 내가 말하는 방법이 부족했고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는 방법이 부족해서 다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30% 나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비를 따져보면 대부분 7대 3으로 잘잘못이 가려진다. 근데 이 경우는 대체적이라는 얘기지 모든 면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보세요. 100% 상대 과실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대 7로 과실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8대 2로 과실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주차장에 세우는 차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확 받아버렸어. 이게 100% 누구 과실이죠? 누구 과실이에요? 주차장에 정당하게 세워놨을 때는 받은 사람 100% 잘못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불법 주차를 해놨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실수로 받았어.
그럼 불법 주차한 사람 책임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때로는 100대 1로 또는 100대 0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사기를 당하거나 아픔을 겪을 때 7대 3의 법칙으로 내 잘못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소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점검을 냉철하게 해야 된다. 내 잘못이 몇 %인지 생각도 해보고 또 이것을 내가 액땜으로 치부할 건지 또 내가 따지고 물을 건지 소송을 할 건지 냉철한 잣대로 점검을 해야지 억울하다는 심리로 함부로 소송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내가 딱 접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느님이 이걸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걸로 경고 메시지를 주시고 이걸로 분별력을 바르게 가지라고 공부를 시켜주셨구나. 또 내 탁한 기운이 있어서 이 사람이 액땜을 하고 갔구나. 내 탁한 운을 훑고 갔구나. 내 탁한 기운, 나쁜 운을 다 쓸고 갔구나. 액땜을 다 해주었구나. 그리고 뭐예요? 나를 바르게 공부시켜 줬구나. 그리고 나를 앞으로 바르게 잘 살게끔 도와줬구나. 이렇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긍정의 마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중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상처에 매달려 있으면 이 피해자는 2중, 3중, 4중, 5중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딱 끊어내고 접을 때 2중, 3중의 피해를 막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 번 피해를 본 걸로 부족해서 미련한 사람은 2중, 3중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한 번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 피해 본 것만큼 내가 얻어. 뭘로 얻죠? 깨우침으로 얻는다. 우리는 마음쓰기에 따라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 맨날 손해보는 짓을 하고 맨날 손해보는 마음을 갖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깨우치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물질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손해본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진정 그대는 나의